저놈들이 또 지들만 달려가네. 네, 반갑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5%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또다시 찬밥이 되어 있죠. 자, 코스닥은 현재 마이너스 1%. 물론 이제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전 닉스, 특히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어요. 11% 상승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5%대. 자, 초대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쏠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 봐라. 네. 반도체는 역시 알바롱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 비중 확대다. 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이제 힘을 더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글쎄요. 요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어쨌건 네, 이런 상태 속에서도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고요. 코스피의 독주. 근데 코스피의 전체적인 독주는 아니고 그냥 대형주 중에서도 삼전 닉스 독주, 삼전 계열, 하이닉스 계열. 오늘 SK 지주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삼전 닉스가 일단은 네, 각자의 호재도 가지고 있지만 반도체 쪽에 또 다른 기대 요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전체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소부장 쪽은 또 시들시들 하단 말이죠.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아, 그냥 삼전 닉스에만 집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음 코스닥의 어떤 뭐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바이오가 살짝 깔짝대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고 소부장도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은 눌려 있다. 근데 또 눌린 폭이 또 그렇게 엄청나게 막 폭락이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은 그냥 약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코스닥이 지금 1% 정도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난리 났다 이런 형태의 느낌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도체의 대형주 이쪽으로 없다라면은 오늘 계좌 수익률은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차트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8,927포인트입니다. 자, 전날 크게 떨어진 부분들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회복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정도면 거의 다 회복세를 보여줬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올라왔죠. 그래서 하락 포인트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는 거고요. 이런 상태라면은 사실 그냥 코스피 쪽으로 계속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 계속 연결되고 있다.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내용이라서 이렇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분봉 체크해 보시면 오늘 상승폭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형태죠. 이거 오후에 안 빠지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네,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되고 요게 이렇게 상승 포인트 연결되면은 긍정적,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은 또다시 조심해야 되고요. 이대로 유지되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그냥 멈추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후에 수급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보일 것인지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뚝 떨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저점 지지를 잡아준다라면 오후에는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네, 코스피가 갑자기 많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같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스닥을 받아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코스닥도 아침에는 같이 괜찮았어요. 같이 괜찮았다가 지금 뚝 떨궈지면서 자금이 훅 넘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쪽이 올라가면서 유지가 되는 반면 코스닥은 떨어진 형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닌데 대형주 쪽이 가야 되겠는데 라는 식으로 느낌이 나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낙폭이 계속 확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심각한 형태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불안하다. 네, 불안정한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지금 1조 6천억, 1조 7천억 정도 순매도 나와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매도가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에서도 기관 외국인 같이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요. 올라온 것도 없는데 매도 치고 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역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들이 오늘은 매도가 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를 통해서 오늘은 시장을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또 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요즘에 굉장히 얍살하죠. 네, 지수를 계속 방어하기 위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용도로 생각하시고, 수급에서는 지금 뭐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좀 어렵지만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금융투자가 일단은 대형주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다른 쪽은 그냥 뭐 애매합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좀 매도가 더 우세하지 않나라는 느낌이긴 한데, 장중에 이런 것들이 변동성을 계속 작용될 것인지, 금융투자가 계속 오후까지 밀고 넘어간다면 이 부분을 또 그냥 특정 종목에만 집중해 버리면 주가가 그냥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계속될 것인지는 이따가 오후에 한 13시 30분 14시경부터 아마 상황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매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들어갔다가 확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를 오후 늦지막히 가시거나 아예 내일이 주말이잖아요. 내일 주말장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매수 타이밍 잘 안 나온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5% 상승이죠. 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0% 올라오면서 변동성을 거의 다 확보해준 모습이에요.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낙폭 전부 다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특히 삼성전자는 어제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 누적으로 보면은 더 많이 올라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가총액은 삼성전자가 1등으로 다시 회복이 된 상태고요. SK스퀘어 살짝 올라가 있고요. 근데 음봉으로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현대차 파업 판단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불안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차 EUB는 또 올라왔어요. 뭐 물론 올라가다 좀 내려오는 모습 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형태 좀 재밌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SK, 이 지분 관련한 부분에서의 수익이 되는 수혜가 되는 종목들, 삼성물산과 SK, 요 지주사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 SK도 이러다 100만 원 가겠는데요. 야, 지주사가 이게 예전에 이거는 근데 지주사니까 많이 오르진 않았겠지만 이거 그때 한 15만 원,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목표 가격이 있었던 거예요. 매도를 우리 20만 원대 했던 것 같고 매수가 10 몇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것도 그렇게 올라가 버리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또 SK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부터는 그냥 그렇습니다.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죠. 한 2, 3% 정도 올라가는 형태. 증권주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런 형태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이하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삼전 닉스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요 초대형주 요쪽이 떨어지면은 코스피 지수도 같이 빠질 수 있어요. 자, 코스닥 쪽 넘어가시면 알테오젠 바이오 쪽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좀 떨어졌어요. 2차전지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부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소부장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애매하죠. 코스닥 쪽은 그냥 마이너스가 더 많은 편이고, 그냥 애매모호하다. 그냥 포지션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빠져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얘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꼭 가지고 있으라고 없잖아. 뭐 이렇게 고점인 종목들은 어차피 없으니까요. 그래서 10%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형태, 뭐 5% 이상 떨어지는 그런 형태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좀 하락이 많기 때문에 부담 요소가 좀 있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락 현황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쪽은 450개 상승이 490개 상승. 그다음에 하락은 384개 하락이죠. 오늘 하한가도 있네요. 384개 하락, 490개 상승.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1000개가 넘게 하락했네요. 1105개, 1103개 하락. 그 다음에 상승은 570개 상승. 그래서 전체 하락 종목은 1400개, 1500개쯤 되려나요?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상승 종목은 1000개가 조금 안 되네요. 10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쁘지 않은데? 그죠? 나쁘지 않은 형태. 근데 코스닥 쪽이 지금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후에 받아서 올릴 것인지 그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
같은 계양전기 우선주 뭐 이렇게 상한가 종목도 있게 있는데 뭐 마찬가지 아시죠? 네, 시총이 작아서 뭐 크게 의미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레버리지 네,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올라가는 모습. 야, 하이닉스 레버리지 뭐 변동성 미쳐버리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9% 이상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 108개네요. 근데 ETF가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은. 네, 그래서 실제로는 한 40개쯤 올랐을라나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폭은요, 4.99까지 올라가 있고요. 하락률은 네, 보해양조 하한가네요. 얘는 왜 이렇게 됐어요? 네, 보해양조, 샤페론. 네, 샤페론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어서 비비안, 상한가 가던 주식 아닌가요? 와, 뭐 이렇게 빠진대? 네, 하여튼 변동성 큰 애들을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와, 이 동전주들 애매한 부분들 많이 있네요. 그 다음에 하락폭은 네, 효성화까지 해서 88개를 잡혀 있는데 ETF가 이것도 제법 많기 때문에요. 네, 실제적으로 떨어진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자, 하락 포인트는 4.66. 네, 4.66이요. 그러면 뭐죠? 네, 4.99, 4.66, 0.5%? 그냥 보합이네요. 네, 보합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의 상황은 네,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조금 애매한가요? 애매합니다. 마이너스 났으면은 그래도 저도 1%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이너스 그냥 뭐 마이너스 한 1% 잡읍시다. 마이너스 1% 정도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죠. 네,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마이너스 1%까지 안 가는 것 같고 한 0.5 정도 될 것 같은 모르겠어요. 뭐 플러스가 잘하면 났을 수도 있고. 근데 네, 아무튼 네, 좀 그렇다. 아주 대단하진 않다. 네, 아주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5%나 올라간 거에 비해서 대단하지 않다. 짜증나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네. 기관 쪽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요즘 매수 들어가 있고 금융투자가 가세가 되면은 훨씬 더 이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SK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야, 이쪽으로만 딱 집중했네요. 나머지는 물량 거의 없고요. 현대차는 파업 이야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D&D 파마텍, 대덕전자, 미래에셋증권 등등등으로 매도는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거지 않네요. 외국인들은요 여전히 팔고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와, 이때다 하면서 또 파는구나. 그래요. 삼성전자 1조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SK 스퀘어까지 합쳐가지고 다 보면 2조 정도,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전기, 제주반도체. 야, 외국인들은 그냥 이때다 하고 그냥 무지하게 팔아먹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매수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 좀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요즘에 잘 가요. 네, 괴리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네, 그냥 알테오젠, 대한항공 유가 내려가면서 이제 대한항공이 또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살짝 눈을 좀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EUB 매수. EUB가 좀 강한 이유는 이제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죠. 29일날 배당락이에요. 그래서 분기 배당 받으시려면 내일까지 매수해야 됩니다. 배당주들. 그래서 분기 배당 있는 것들은 내일까지 매수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아마 요즘에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배당 때문에 들어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그럼 나머지 변화 포인트는 개인들이 매수했다는 얘기고, 개인들이 또 그 주가 하락할 때 비트로 또 엄청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모로 좀 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방향을 결정하기 좀 어렵고요. 네, 오후에 상황을 보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코스닥이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쏠림이 나타나고 있지만 요거 오후까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맛있는 점심 드시고요. 네, 저는 이따가 마감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